예,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의 박상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벤터 사용자를 위한 3Dmax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로봇을 가지고 3Dmax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데이터 중에 프로젝트를 02 로봇으로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M16IB20이라는 어셈블리, 로봇 어셈블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디테일한 어떤 그 로봇에 대한 제어를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max를 한번 가볼까요? 자, 3Dmax에서 새 파일, 그다음에 임포트 해서 인벤터 데이터를 오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의하실 점은 자, 인벤터 파일 버티컬 디렉션, 그러니까 인벤터의 수직 방향을 뭘로 할 것인가라는 세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Z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인벤터 데이터를 잠깐 보면 지금 Y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로 해서 OK를 하면 로봇이 누워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Y로 맞춰주시고 OK 버튼을 누르면 인벤터 데이터가 이제 수직 방향에 맞게끔 임포트가 될 겁니다. 예, 데이터량이 많을수록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용량의 데이터를 임포트 할 때는 좀 감안하셔서 시간 배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왔네요. 자, 회전 한번 해볼까요? Alt,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쭉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혹시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얘를 활성화시키고요. 오른쪽 밑에 얘를 누르면 큰 화면으로 되죠. 자, 이번 시간에 주로 사용할 명령은 회전입니다. 회전, 무브와 회전이죠. 우리 인벤터 사용자분들이 사용할 애니메이션은 거의 뭐 직선과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주 자주 사용하시게 될 텐데, 자, 회전은 간단합니다. 회전 찍고 물체를 찍어서 축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위치를 시키고요. 자, 이제 이 작업들을 해볼 텐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체의 오브젝트의 피벗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물체를 하나 선택을 해보면 자, 위치가 피벗 위치가 여기 생기죠. 보시면 XYZ와 각 축에 대한 회전 반경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원점은 인벤터에서의 작성한 원점입니다. 보시면 이 암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물체의 원점은 바로 맥스에서 보셨던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축도 마찬가지죠. 자, 인벤터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인벤터에서 세팅이 제대로 됐으면 나중에 컨트롤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자, 이 물체를 한번 봐볼까요? 자, 보면은 마지막 피커 부분인데 지금 회전축이 이 관절에 와 있으면 나중에 세팅하기가 편리할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특히 탑다운 설계를 하게 되면 물체 원점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볼 텐데요. 자, 피벗을 가운데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찍고요. 오른쪽 탭 중에 하이어라키 쪽을 클릭하면 피벗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벗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피벗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 피벗을 물체의 중심에 두겠다. 이렇게 하면은 중심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물체 중심에 지금 붙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물체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관절의 중심에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붙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F3번을 누르면 보기 편하죠. 자, 여기서 이제 맞춰볼 텐데, 자, 센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퍼스펙티브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꾼 다음에 자, 이쪽 센터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 원이 몇 개 보이는데 얘를 이제 맞추면 아마 센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확대를 해가면서 예, 센터가 보이게 좀 맞춰 주시고요. 예, 조금 확대를 더 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센터처럼 보이지만 멀리 벗어나 있죠. 그래서 가운데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피벗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 버튼을 통해서 피벗을 물체의 센터, 예, 지금 보시는
물체 센터가 아니죠. 예, 축의 중심 쪽에 이제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된 것 같죠? 예, 크게 보면 많이 차이가 나지만 멀리서 보면 이제 예, 센터에 붙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요? 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D Max의 목적 자체가 애니메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대략적인 위치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전체 애니메이션에 어떤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예, 움직임만 세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된 것 같죠? 예,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비법 버튼을 눌러서 다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F3번을 눌러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물체를 보면 찍어보면 이제 피벗이 이 위치에 가서 나중에 회전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벗을 조정한다는 것, 예, 그것을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물체를 이렇게 찍어보면요, 자, 피벗이 Z축이 이렇게 와 있죠. 센터가 있는데 보시면 위쪽에 뷰가 아니고요, 로컬로 바꿔보면 자, 물체의 좌표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거나 인벤터에서 만든 그 좌표축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비유를 하면 예, 화면상에서의 Z축, EZ축과 일치를 시켜버리죠. 왼쪽에 보이는 EZ축과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거를 감안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전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회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물체를 잡고 회전을 한번 돌려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색을 잡게 되면 Z축, 컨트롤 Z를 누르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잡게 되면 X축 방향, 그다음에 파란색은 녹색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원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예, 이렇게 돌아갈 텐데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위치를 시키고요. 자, 돌아갈 때 나머지 이쪽 암도 같이 붙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서 얘가 붙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붙어야 될 거고, 그 다음 나머지도 붙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링크와 언링크가 되겠습니다. 링크, 이쪽 두 가지 아이콘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시죠. 제가 지금 이 물체를 회전시킬 때 이 암도 같이 움직이기 쉽다. 그러면은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 물체 마우스 왼쪽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구조. 자, 보시면 아이콘이 바뀌죠. 쭉 가다가 예,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마우스를 딱 떼게 되면 링크가 됐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같이 움직이죠. 컨트롤 Z. 자, 다음에 링크를 눌러 놓고요. 자, 이번에는 이 물체가 이쪽과 링크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쪽과 링크를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 암이 자, 이쪽과 링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링크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얘랑 링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예, 보시면 전체가 아마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쭉 돌려보면 예, 이렇게 움직이네요. 아, 또 이쪽 프레임 두 개가 빠졌네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요. 다시 한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자, 오브젝트 선택에서 자,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 셋 4개가 이쪽이랑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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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링크 어디로 붙냐 하면 여기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링크가 됐네요. 다시 한번 회전해 볼까요? 자, 눌러서 회전 돌려보겠습니다. 예, 전체가 다 따라가네요. 컨트롤 Z. 자, 이제 얘가 돌아가면 예, 나머지가 따라서 가고요. 컨트롤 Z. 그럼 얘를 누르면 네, 이렇게 되죠. 컨트롤 Z. 얘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되겠죠. 컨트롤 Z. 예, 쭉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이어라키 구조, 트리 구조를 보고 싶으실 겁니다. 뭐에 뭐가 링크가 되는지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예, 보고 싶으실 텐데 그 전에 링크를 끊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데 언링크 버튼을 누르면 링크가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링크가 끊기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주고 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주죠. 여기서 얘와 링크를 시켰습니다. 자, 트리 구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여러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익숙하신 내용이 툴에 오픈 컨테이너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익숙하실 겁니다. 인벤터와
유사하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트리 구조를 보시면 트리 구조로 우리가 링크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트리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아까 했던 프레임 4개가 여기에 붙어 있네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트리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작은 물체의 경우에 링크가 힘든 경우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때는 마우스로 이제 움직이면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요, 이쪽 동그란 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링크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리 구조 상에서 링크 구조를 바꿀 수가 있겠고요. 전체 내용을 밑으로 우리 잠시만요. 얘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쪽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뭐 굳이 여기서는 안 붙여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통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서 이 틀을 통해서 선택하고 싶다, 얘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트리에서 선택하면 여기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구조도 파악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 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회전 누르고요. 자, 이제 얘를 회전시킬 건데 셋 키를 누르고, 자, 0프레임에서 얘의 위치는 여기다 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누르고, 만약에 1초 동안 얘가 이 정도 이동을 하겠다. 오른쪽에 지금 그 축이 Z축 방향으로 각도가 틀어지는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90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방향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90 이렇게 주면 30프레임에서 이 위치가 들어옵니다. 자, 또 60프레임에서 2초일 때는 여기서 125도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125도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요. 셋 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위치로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컨트롤 Z 누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0이겠죠. 예, 0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원위치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작업이 되네요. 자,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업할 텐데, 그래서 0프레임에서는 지금 셋 키 이 위치고요. 자, 30프레임에서는 얘가 지금 한번 방향을 한번 봐시죠. 예, 지금 뷰로 되어 있는데 얘를 로컬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Z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죠. Z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마우스를 잡고 움직이면 각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도로 해볼까요? 예, 15도 셋 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60일 때는 마이너스 40 셋 키. 그 다음 100일 때는 100일 때는 한 40 정도 해볼까요? 40 셋 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애니메이션 키가 합쳐져서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뭐 정밀한 실제 로봇 제어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내려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올려보겠습니다. 내리고, 자, 간혹 가시다가 이 키를 잘못 잡고 이렇게 돌려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때는 컨트롤 Z 눌러서 언두를 하시고요. 또는 지금 보시면은 그 하이어라키 쪽에 링크 인포에 가보시면 이 좌표축이 헷갈리실 경우에 잠궈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잠그냐면 지금 그 내용이 Z 방향 Z축으로 회전하는 것만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쪽 무브를 잠궈 버리고요, 로테이트도 잠궈 버리고 Z만 남겨두는 겁니다. 스케일 변화도 잠궈 버리면 지금 얘를 찍어 보면 이제 그 축이 하나만 생깁니다. Z에 관한 축 하나만 생기기 때문에 실수할 염려가 없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많을 때는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set key를 누르고 자, 이쪽으로 갔을 때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축으로만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잡고요. 얘를 잡아야 되겠네요. 자, 얘를 잡고 set key 가서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가서 자, 자 이렇게 막 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는 네, 마찬가지로 얘를 Z 방향을 다 잠궈버리면 나머지 부분을 잠그고 Z만 열어 놓으시면 실수 없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돌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시다가 정밀한 그러니까 0.001도까지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브 에디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보면 자, 커브가 쭉 나오게 되죠.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얘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현재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만 제어가 되는데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쭉 갈 때마다 자,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래프상에서 표현이 되죠. 예, 전체적으로 얘의 위치를 낮추고 싶다 또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잡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꺾어버리겠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틀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다시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탄젠트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잡고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디테일한 값을 갖고 움직이고 싶을 때 이 그래프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커브 에디터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는데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십시오. 로테이트랑 포지션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셀렉션 셋이라는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품이 사실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많을 경우에 얘를 어떤 거는 감추고 또 어떤 거는 보이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춰버리는 그런 내용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가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물체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핀 거 있죠. 이쪽 프레임 있죠. 컨트롤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룹 해서 예를 들어서 피커 유닛이라고 그룹을 지정하게 되면 얘는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그룹이 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보시면 그룹이 되면서 아까 줬던 링크 구조가 틀어지죠. 틀어집니다. 처음에 줬던 물체의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그 위치는 오브젝트의 피벗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보신 그 컨테이너 익스플로러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시면 마지막에 있던 링크 구조가 자, 이렇게 피커 유닛이 링크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어디에 붙었냐면 여기에 붙었죠. 자, 여기서 사실은 얘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링크 구조가 그룹이 되면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링크를 주기 전에 그룹 설정을 하는 게 맞겠죠. 자, 피커 유닛에 대한 내용을 링크를 한번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커 유닛이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자, 또 하나는 피커 유닛의 그 피벗 위치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센터에 붙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세팅을, 자, 키 값을 한번 줘볼 텐데 처음의 위치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놀라지 마시고, 자, 이렇게 쭉 움직여서 초기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예, 초기 위치, 예,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경우에는 놀라지 마시고, 다시 끄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et Key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쭉 되죠? 예,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링크를 이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피커 유닛을, 자, 이 밑에다가 넣어버리면, 예,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예, 원래대로 원하는 대로, 예,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줬던 뭐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설정이라는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그룹은 이번 강의에서는 링크를 먼저 준 후에 그룹을 줬지만, 원래의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움직이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룹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링크를 주는 게 원래의 워크플로우가 되겠죠. 자, 혹시나 하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카메라 뷰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한번 세팅을 해보죠. 자, 그리드가 계속 보이니까요. 조금 보기에 번거로우신 분들은 툴에 그리드 스냅에서 꺼버리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물체를 그릴 때 나중에 이제 빛을 반사한다거나 그림자를 표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3D Max 자체가 모델러입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 애니메이션 만들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플레인, 바닥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에서 플레인을 찍고 바닥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여기에 어떤 재질을 준다거나 또 반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AC 오브젝트 중에 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간단한 벽이 필요하다면 굳이 인벤터에서 해서 다시 가져올 필요 없이 여기서 벽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뭐 나무도 한번 심어볼까요? 예, 나무도 하나, 예, 심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M을 눌러보십시오. M이 어디냐면 얘입니다. 머티리얼 에디터. 거기서 필요한 머티리얼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색깔을 바꾸신 다음에 렌더링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카메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만들어 볼 텐데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죠. 예. 자, 여기서 카메라를 만들 텐데 크리에이트 카메라 타겟, 자, 이렇게 해서 타겟을 여기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쪽 화면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C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에서 보는 위치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무브 버튼을 통해서 카메라를 한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 보시면 얘가 로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방향대로 좌표가 되어 있죠. 여기서 뷰로 바꾸면 위쪽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 셋 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일 때는 카메라 위치를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셋 누르면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쭉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의 타겟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카메라 타겟도 여기 0일 때는 셋 여기로 했다가
카메라 타겟을 좀 아이고 제가 카메라가 아닌 나무를 선택했네요. 컨트롤 Z 눌러주고요. 카메라의 타겟 카메라 타겟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 얘를 카메라 타겟을 처음에는 아이고 또 나무가 선택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카메라 타겟 얘를 카메라의 타겟 얘를 처음에는 여기로 하고요. 여기서 위치를 위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타겟을 이때는 요 위쪽으로 좀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et key.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타겟과 카메라 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바뀌게 되죠. 자, 나무의 위치가 틀어졌으니까 나무 위치를 원래대로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카메라 나무를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카메라 나무의 위치를 여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죠. 눌러놓고 자, 카메라 위치대로 한번 뷰를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로봇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명도 놓고 그림자 놓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메라에서 본 위치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카메라 뷰에서 빠져나오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위치일 때는 얘를 눌러주면 카메라 위치, 빠져나올 때는 이 내용을 눌러주면 퍼스펙티브나 오르소 그래프를 눌러주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렌더링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렌더링 통해서 눌러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봇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피벗의 위치를 바꾸는 내용, 또 하나는 중요한 링크와 언링크, 그 다음에 그것을 하이어라키 구조로 볼 수 있는 오픈 컨테이너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